이제 다시 교재로 가가지고요. 자,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백이량은 뭔데? 백이량. 그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내려왔을 때 그 행정의 그 원기둥, 즉 컵 안의 부피, 그 최적을 우리 백이량으로 쓸 거라고요. 근데 한 컵이면은 한 기통의 백이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4기통이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해가 곱하기 어떻게 한다? 기통수. 한 기통의 백이량은 이렇게 얘기하고 총 백이량은 한 기통의 백이량이 어떻게 기통수를 곱했을 때 엔진 전체 총 백이량 2.0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개념까지 조금 더 더해야 되느냐? 실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뭘 알았을 때, 뭘 알았을 때.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원기둥이 있어요. 실린더 안에서, 실린더, 이 주사기 같이 왔다 갔다 엔진 안에를 실린더라고 하는데, 실린더 안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사점에서 하사점, 상사점 TDC, 하사점 BDC까지 움직이는데 이 공간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 여기 원의 직경을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움직이는 거리를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을 알 때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머리 아프지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여기 위에 있는 거, 지금 원기둥이 위에서 봤더니 그게 원이잖아요. 동그란 원이잖아요. 원의 뭐부터? 단면적부터 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단면적 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높이를 곱하게 되면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어려워요? 이거. 육면체죠. 이런 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데? 육면체는. 어떻게? 위에 사각형 면적부터 구하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면적이, 여기가 1cm야. 길이가. 여기도 뭐야? 가로 1, 세로도 1cm야. 높이도 얼마야? 1cm야.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가로, 세로에서 어떻게 한다? 1 곱하기 1이니까 1cm의 제곱이 되죠. 면적. 당연히 면적은 cm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이죠. 거기에 여기 높이까지 곱한 거예요. 거기에 또 1cm를 곱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부피는 뭐가 된다? 이제 1세제곱 cm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원기둥에서 구했던 거잖아요. 정육면체에서요. 그럼 실제 가로 1, 세로 1cm. 정말 1cm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 자로 봤을 때 조그만 눈금이 10개 요만큼이니까. 그러면 이 1세제곱 cm는 정말 크기가 작은 한 각설탕, 우리 커피숍 가면 각설탕 요새 비닐 종이 벗기면 각설탕 2개씩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각설탕 크기 하나, 즉 1세제곱 cm를 뭐라고 할 거냐? 우리 1cc라고 약속을 할 거라고. 1cc라고. 그러면 500cc는 뭔데? 이 각설탕을 어떻게 한다? 이 500cc 잔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밖에 각설탕 빻으면 한 500개 정도 들어가고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양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세제곱 cm 길이 이 단위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부피 단위 cc로 바뀐다는 그 개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같은 원리로. 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여기 위에 있는 원의 단면적에다가 어떻게 한다? 높이를 곱해가지고 세제곱 cm가 나오게 되면 그걸 뭘로 똑같이 cc로 바꿀 수 있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제일부터 못 해야 되는데 위에 사각형의 단면적 구하는 것처럼 위에 원의 단면적부터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단면적을 어떻게 구할 건데 원의 단면적을 이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데 그래서 약속을 이제 해야 되지 이제 그 부분에서 자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단위 길이 1인 줄이 있어요. 끈. 이 단위 길이 1인 줄을 잡고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제가 알려드리는 게 쉽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단순하게 이렇게 안 외워도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 길이 1짜리를 어떻게 실을 끈을 잡고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끈을 돌려요. 끈을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
길이가 1 됐을 때 얘를 반원을 그리면 얘가 1일 때 이 둘레는 얼마가 된다? 3.1415 뭐 이렇게 나가지만 다 필요 없고 3.1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자리를 돌렸을 때 이 둘레는 항상 뭐가 난다? 3.14가 나온다라고요. 이 3.14를 뭐라고 한다? 우리 파이라고 하는 원주율이라고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자라고.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파이는 무조건 3.14라고 약속이 된다고요. 근데 3.14가 왜 나왔다가? 얘가 1일 때 1인 걸 잡고 반원을 돌려버리면 이 끝이 돌아가는 이 길이가 어떻게 되나? 3.14배가 된다라고요. 3.14배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원이 있고 위쪽에 반원이 있겠죠. 그래서 원이 되는데 이제 이 위에 반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위에 반, 아래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 원을 굉장히 잘게 쪼갭니다. 우리 케이크 자를 때처럼 굉장히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가지고 이 위에 원을 이렇게 쓰면 위에 원을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양 끝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에. 거의 이제 볼록볼록하지만 너무 잘게 쪼개게 되면 거의 얘가 일자 모양처럼 나올 거예요, 요 위에 모양처럼. 그리고 전다 여기 아래쪽 놈도 어떻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쪽에서 하고 반대쪽으로 쭉 피는 거예요. 그러면 위 반, 아래 반, 이렇게 위 반, 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치면은 거의 사각형 모양처럼 나올 거예요. 사각형 모양처럼.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원의 면적을 구할 때. 그래서 여기를 1이 돼 있는 거를 이제 우리 R로 바꾸는 거예요. R. 그럼 R 1일 이제 반지름 R이라는 기호를 주면 이거 R을 잡고 돌리면 된다. R의 3.14배만큼 요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핀 거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나온다? R의 얼마? 3.14배가 되겠죠.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뭐가 된다? R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R 곱하기 여기 뭐야? 3.14를 파이로 하기로 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R 위에 길이가 되고 이 높이가 R이 되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파이 R의 세로 R이니까 뭐가 된다? 파이 R의 제곱이 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원의 너비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원의 너비는 파이 R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파이가 얼마인데? 3.149. R이 여기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 주어지면 반지름이 어떻게 2배에서 여기 그냥 곱하시면 뭐가 된다?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해서 원의 면적을 구하고요. 자, 위에 원의 면적을 구했으니 뭐만? 여기에 높이 L, 행정만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한기통, 즉 500cc 장 크기 하나만큼 우리 얘기했던 거. 그 배기량이, 한기통이 배기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총 배기량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거기에 구했던 한기통의 배기량의 기통수 전체 몇 기통이지만 곱해주면 뭐 엔진 전체의 전체 배기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거예요, 그거. 끝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다? 원의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구나. 원 단면적.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상사점에서 하산점까지 움직이는 행정 동안 만들어진 최적. 최적은 거기에 행정만 곱하면은 원기둥, 부피. 이 원기둥이 부피인 행정 최적을 뭘로 구할 수 있다? 배기량이라고 하는 용어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별개로 우리 셰시 파트에서 쓸 건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리 하고 갑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얘가 1일 때, 얘가 반지름 1일 때 얘가 어떻게 된다? 3.14배라고 했죠. 얘를 뭐라고 한다? 파이라고 한댔잖아요, 파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요렇게 됐을 때, 위에도 어떻게 된다? 얘가 1일 때 위에도 얼마가 된다? 3.14가 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R이 되면 여기도 어떻게 된다? 3.14의 R배만큼 된다고, 요 길이가. 맞죠? 그래서 요 전체 길이는 뭐가 된다? 파이 R이 되죠. 원이 반둘레죠, 반둘레. 근데 원 전체의 둘레는 요게 2개니까 어떻게 된다? 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 파이 R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식이 비슷하게 생겼죠. 즉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했다? 파이 r의 제곱으로 구했어. 맞잖아요. 이게 원의 단면적 구하는 건데 원의 둘레는 어떻게 한다? 원 둘레는. 둘레는 이 제곱이 내려와서 이 파이 r이 되면 뭘 구할 수 있다?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원의 둘레는요. 이게 타이어라고 생각해봐요. 타이어가 어떻게 한다? 포인트 하나를 기준으로 한 바퀴 굴렀을 때 이동한 거리가 뭐야? 원둘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념이죠. 우리 시속 60km. 자, 시속 60km라는 얘기는 1시간 동안 60km를 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 60km 가는 게 누가 가는 건데? 바퀴가 굴러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한 바퀴 구르면 거리 나오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즉 바퀴의 회전수를 거리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다? 원둘레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온다? 나중에 세시에서 할 거예요. 세시 파트에서. 그래서 세시 파트에서 할 거니까 미리 알아놓자고요. 그래서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 파이 r로 구할 수 있고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파이 r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는 공학에서 기본이 되는 개념인 겁니다. 원둘레는 2 파이 r, 원의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라는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4번까지 한 내용입니다. 4번까지. 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5번의 압축비부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물 한 잔 드시고 오십시오. 좀 이따 뵙겠습니다.